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도시개발법 핵심 요약 강의 자료. 이 자료는 초보 수험생 필수 강의 자료, 기출문제 위주 핵심 내용 정리, 실무 경험 사례 강의, 시간 부족으로 요약 강의가 필요한 분을 위한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보상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 학원 강의를 들어도 부동산 공법이 어려운 분, 행정 및 실무 경험 사례 공부가 필요한 분, 시간 부족으로 짧은 시간에 공부하실 분을 위한 강의입니다. 강사 양력은 행정사, 공인중개사, 보상관리사, 현직 6년차, 도시계 개발제한구역 토지수용팀장 등 경기도청 30여 년 근무, 단국대 부동산 건설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법학사, 대한행정사의 교수 이충 및 공무원 행정사 등 공법 사례 강의 다수, 부동산 공부가 왜 필요한가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저자입니다. 목차는 도시개발법 목적 및 주요 키워드 등 2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법의 목적 및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조에 이 법은 국토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키워드 도시개발 사업의 본질. 도시개발 사업은 미개발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신도시,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고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인데요. 민간 사업 시 국공유 포함은 하나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 핵심. 수용 및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세 가지로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고 조합은 환지 방식만 가능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특징. 대상지가 미개발지로 토지 소유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1인이 여러 필지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 설립 요건은 토지 소유자가 적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7인, 50명 이내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시행 방식의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지정권자가 수립하고 환지 방식은 면적 3분의 2 이상,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습니다.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합니다. 구역 지정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시행자 지정입니다. 시행자는 크게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로 나눕니다. 공공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공사, 지방공사, 민간시행자, 공동출자법인,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데 조합은 환지 방식만 가능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조합 설립 등기를 합니다. 실시계획 인가는 시행자가 작성하고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됩니다. 사업 시행은 수용 방식은 집단적인 택지조성 공급입니다. 토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환지 방식은 대지로서 효용증진, 공공시설의 정비, 토지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준공검사, 공사완료 공고하고 조성토지 공급합니다. 환지 방식 사업 시행 절차. 실시계획 인가, 지정권자가 수립하고 환지 방식은 면적 3분의 2 이상,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환지계획,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인가는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습니다. 환지 예정지, 사업 시행자가 임의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 효과는 사용 수익권이 이동이 되고 채비지는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채비지를 지정을 하죠. 준공검사, 지정권자가 준공검사하고 환지처분 공고를 합니다. 효력 발생은 공고 다음날. 권리 이동은 종전 토지에서 한지로 이동합니다. 청산금이 확정이 됩니다. 청사는 한지처분 시 결정이 되고 확정은 한지처분 공고 이후 다음날에 확정이 됩니다. 용어의 정의.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문화, 보건복지 등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국토계획법 적용. 도시개발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국토계획법을 적용합니다. 시행방식, 수용방식, 집단적인 택지의 조성 공급을 조성할 때 수용방식입니다. 토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환지 방식,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 지가가 현저히 높은 경우 환지 방식으로 하는데 토지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토지로 재배분합니다. 혼용 방식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섞어 놓은 거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1호에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호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면적 규정이 없죠. 공공기관의 장은 장관 밑에 하급기관이죠. 규정을 엄격하게 해서 30만 이상으로 정해놨습니다. 4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대통령령 천재지변이나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협의 지정,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합니다. 지정 요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등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 지역입니다.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죠. 지가가 올라가면 개발사업이 어려워집니다. 1호 자연녹지지역, 2호 생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은 지정면적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3호 도시지역, 예의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4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5호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두 번째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 내용입니다.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하는 내용들은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역을 확정해 놓고 계획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구역이 결정돼야지 밖에 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따질 수가 있죠. 2호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그 세부 목록, 구역이 확정돼야지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세부 목록을 확정할 수가 있죠. 3호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생활 안정대책, 구역이 법적으로 확정돼야지 세입자 등의 주거생활 안정대책을 수립할 수가 있고, 4호의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도 구역이 확정이 돼야지 가능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놓고 계속 방치하면은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이 해당되면은 해제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단 각호 후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사업이 진행이 되죠.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된다고 보고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제를 합니다. 2호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의 공고일, 공사 완료 공고가 됐으면 당연히 해제를 해야 되죠. 예외가 있습니다.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단 각호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첫 번째는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2년이 되는 날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거죠. 다만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면적이 넓으면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5년으로 합니다. 2호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면적이 넓은 330만 제곱미터는 복잡하기 때문에 5년으로 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시행 방식. 도시개발법에서 세 가지 시행 방식이 있죠.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토지를 수용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환지 방식. 토지주가 조합을 구성해서 도시개발 사업하고 토지로 되돌려 받는 방식이죠. 환지 방식. 혼용 방식. 두 가지를 섞어 놓는 방식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수용을 해야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하겠죠. 환지 방식은 대지로서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함, 분합, 그 밖에 구획 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는 환지 방식입니다. 혼용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 및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지고 분할 혼용 방식은 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분할을 해가지고 이쪽은 수용 방식, 밑에는 환지 방식으로 하는 거죠. 미분할 혼용 방식은 사업 시행 지구를 분할하지 않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시행 방식 변경. 도시개발 사업에서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전제가 되는 요건이 수용 방식은 현금으로 주고 환지 방식은 토지로 주고 혼용 방식은 현금 플러스 토지로 주는데 토지 소유자한테 유리하면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토지로 받는 것을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환지 방식 현금으로 주는데 토지로 받는 거 유리하죠. 변경 가능하고 혼용 방식은 현금 플러스 토지인데 환지 방식 전부 토지로 주는 것 유리해서 가능하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은 현금으로 주는데 토지 플러스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유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환지 방식 토지로 주는데 수용 방식 현금으로 받는 거죠. 안 됩니다. 혼용 방식은 토지 플러스 현금으로 주는 것도 불리하죠. 토지로 받다가 현금이 들어가니까 변경 불가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은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는데요. 1호부터 11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1호부터 4호까지는 공공, 5호부터 11호까지는 민간입니다. 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호 공공기관, 3호 정부 출연기관, 4호 지방공사, 5호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수용 방식이 가능한데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가 해당이 됩니다. 6호는 토지 소유자가 해당이 되는데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7호는 이전법인, 8호는 등록자 요건 갖춘 자, 9호는 건설산업기본법 요건 해당자, 부동산 개발업자, 위탁관리업체, 1호부터 15 출자법인을 우리가 민간 시행자로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대상지 규모. 도시지역과 도시지역예로 구분합니다.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이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생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다만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분할 시행이 가능한데 분할 후 각 사업 시행 지구 면적이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미만은 안 됩니다. 도시지역에 비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의 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실무에서는 토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 사업합니다. 첫 번째는 도시개발구역의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교육청 협의를 한 경우, 두 번째는 도로법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1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지역은 지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구역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한 지역은 면적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먼저 실시계획은 도시개발 사업의 설계도이자 실행 기준으로서 사업 내용, 시설, 배치, 비용, 절차를 확정하여 사업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핵심 단계로 반드시 토지 이용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개요,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는 이유는 지구단위 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이 지구단위 계획에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대부분 개발 사업할 때 포함합니다. 인가,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이면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의견을 미리 드려야 한다. 법리와 상식이 맞죠. 고시,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종전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종전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바로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행위허가 대상, 행위허가는 무질서한 개발과 투기적 행위를 차단하여 보상비 증가와 사업 지연을 막고 도시개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행위허가 대상,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각호와 같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을 형질 변경이라고 합니다.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입니다. 중목의 벌채 및 식재, 1호부터 7호까지는 보상 가격을 높일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현장에서는 대부분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예외 적용, 농업 생산이나 경작, 남겨두기로 물건 쌓는 행위, 간상용 임시식재. 경작지의 임시식재는 제외하는데요. 경작지에다가 나무 등을 임시식재하면은 그게 보상 대상인지 임시식재 대상인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고, 공사나 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 시장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부분 신고에도 허가가 나지 않죠.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요건 및 법령 근거. 수용 방식입니다. 공공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요건이 없습니다. 민간 시행자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해당하는 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소유자 동의 요건 산정 기준일은 도시개발 구역 지정 고시일입니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 고시일이 중요하죠. 사업 인정 근거는 개발계획 수립 세목고시를 사업 인정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세목고시를 하면은 토지를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재결신청 기한 특례. 재결신청은 토지를 수용할 때 사업시행자가 직접 토지를 뺏지 못하죠.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토지를 수용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재결신청이라고 합니다. 재결신청 기한 특례해가지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재결신청을 하면 됩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 인정을 받고 1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법에서는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은 수용방식 사업 시행이 불가합니다. 환지방식, 공공시행자는 동의요건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민간시행자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해당하는 자가 환지방식으로 할 수 있고 소유자 동의요건 산정 기준일은 도시개발 구역 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환지방식 토지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당 각호와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산정을 합니다. 일필지 토지 소유권이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는 대표 공유자 1인, 집합 건물은 아파트 연립 등이죠. 구분 소유자 각각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봅니다.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필지수에 상관없이 수필지를 가지고 있어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봅니다.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봅니다. 공란공고 이후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이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공란공고일 전의 토지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증가된 토지 소유자의 수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서 추가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한되기 전에 또는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또는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공유지는 동의자 수 산정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동의 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는 후에 그 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자 수가 법적 동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충 설명드리면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먼저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충족되지 않으면은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서 충족하면 됩니다. 도시개발조합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조합을 구성해서 개발사업하고 토지로 되돌려 받는 방식이 한지 방식인데 한지 방식에 도시개발조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개요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7명 이상으로 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대표자는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 설립 등기 정비조합이나 똑같죠. 조합이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의 경미한 변경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공고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한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죠. 동의 요건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자 산정 방법에서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취득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 봅니다.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합니다. 조합원 및 조합의 법인격,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로 합니다. 조합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가 없습니다. 당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성년자, 파산선고, 금고 이상형 해가지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5 조합 임원으로서 선임된 자가 제3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법인격은 조합은 법인으로 합니다.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하고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거대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총회의 의결사항 조합 총회에서 의결사항은 1호부터 11호까지 나와 있는데요.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환지계획의 작성, 9호 조합 임원의 선임, 10호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이 열거가 되어 있죠.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대의원회는 임의 규정입니다. 구성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대의원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합니다. 50인 이상 두는 이유가 토지 소유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대의원의 권한 대행 사항은 중요한 것은 대의원에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1호, 2호, 코, 9호, 10호는 대의원에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원형지 공급 개발에 관한 문제. 원형지란 미개발 상태로 공급하는데 도시개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요. 시행자는 단 각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 3분의 1 이내로 합니다.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급할 수 있죠. 2호 공공기관, 3호 지방공사, 4호 공모에서 선정된 자, 5호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원형지 공급 선정 방법은 수의계약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의 선정은 경쟁 입찰 방식입니다. 학교나 공장은 수요자가 많죠. 사립학교, 공장 수요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 방식입니다. 경쟁 입찰 2회 이상 유찰 시에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매각 제한. 원형지 개발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을 요청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합니다. 다만 이중주택이나 공공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공급가격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조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토지상한채권. 토지상한채권이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비를 조달하기에 발행하고 나중에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기로 약정한 채권입니다. 개요.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발행 승인의 지정권자가 합니다. 지급보증. 11조 제1항 5호부터 11호까지는 민간 시행자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지급보증 없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1호부터 4호까지가 공공기관이죠. 발행 규모 및 발행 조건 등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합니다. 발행 조건은 토지상한채권의 이율은 발행자가 정합니다. 토지상한채권은 김영식 증권으로 발행합니다. 이전. 토지상한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한채권 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한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은 취득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발행계획. 토지상한채권의 발행계획에는 단 각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행자 명칭, 발행 총액, 이율, 발행 시기, 상한 대상 토지의 용도, 토지 가격의 추산 방법. 7호 보증기간 및 보증 내용은 제5호부터 11호까지 민간만 해당이 되고 1호부터 4호 공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환지처분.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 사업으로 정비된 토지에 맞추어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이치, 면적, 이용 가치가 조정된 새 토지를 확정하여 권리를 이전하는 행정처분이 환지처분입니다. 공사완료 공고 및 공람.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해야 합니다. 의견서 제출 및 조치.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 시행자는 공람 기간에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 사업 공사 완료를 합니다.
환지 처분 후 공고.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한지 처분을 해야 합니다. 시행자는 한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지 처분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이를 간보 또는 공보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한지 처분 후 효과. 한지 계획에서 정해진 한지는 그 한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후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후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지역권.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종전 후 토지에 존속한다. 지역권을 환지 예정지로 옮길 수가 없죠. 주의토지 통행권 등. 다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한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청산금. 청산금이란 환지 후 종전 토지와 새로 받은 토지의 면적이나 가치 차이를 맞추기 위해 더 내거나 돌려받는 금전입니다. 산정 기준.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가부족부는 종전 후 토지 및 환지의 이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합니다. 결정 및 확정. 결정은 청산금은 한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합니다. 다만 한지 대상에서 제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환지 부지정 토지라고 하죠. 환지 부지정 토지는 사업 시행자가 미리 청산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정. 청산금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됩니다. 청산금 징수 교부.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할 수가 있는데, 다만 한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 한지 부지정 토지죠. 한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청의 시행자는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 후 예에 따라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한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청산금을 받을 자가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청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하지 않으면 채권관계가 해소되지 않죠. 소멸시효.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5년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비용 부담. 원칙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에는 시행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 설치 주체. 도시개발 구역 시설의 설치는 단 각구 구분에 따릅니다.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전기시설, 가스 공급시설 또는 정난방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전기, 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통신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비용 부담입니다. 시설의 설치 비용은 그 설치 의무자가 이를 부담을 합니다. 다만 제1항 2호 시설 중 2호조 전기, 도시개발 구역 안의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 비용을 부담을 하는데, 전부 한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합니다. 전부 한지 방식에서 소유자는 3분의 1 비율로 비용을 완화해 줍니다. 시설 설치. 시설의 설치는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그래야지 준공검사를 받을 수가 있죠. 도시개발 채권. 도시개발 채권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공채권입니다. 발행권자. 도시개발 채권은 강역 단위로 발행합니다.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사업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발행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닙니다. 지방재정 관련은 행안부가 감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 채권 매입 의무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1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는 1호부터 4호 행정 및 공공기관이죠.
사업가지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사업하는 자죠. 2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시행자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3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 자입니다. 발행 방법. 도시개발 채권의 이율은 채권 후 발행 당시의 국채, 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며 전자등록 및 무기명으로 발행합니다. 발행 절차. 시도지사는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당 각 호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채권의 발행 총액, 발행 방법, 발행 조건, 상환 방법, 절차.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환기간 및 소멸시효. 도시개발 채권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 범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해서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입니다. 이상 도시개발법 요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